안녕하세요. 강일동에서 순수 한약국을 운영하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제가 6월 달쯤에 강아지한테 한약을 준 적이 있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때 강아지 양육하시는 분이 오셔서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카페를 보고 사물탕이라는 약이 강아지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강아지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했고, 또 한두 달만이라도 그분 말씀으로는 3개월만 더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약을 먹고 나서 강아지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고 또 컨디션이 예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되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물탕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 함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14살 된 강아지였고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었고,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피를 토하고 좀 여러 가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의 강아지였는데, 강아지가 한약을 먹고 나서 원래 잇몸이 하했던 아이인데 지금은 붉어졌고, 그리고 유모차를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강아지였는데 지금은 자기 발로 산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보호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극복하기를 원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덜 아픈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음식을 먹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 하고 계셨어요. 저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약을 드렸는데, 제가 강아지한테 약을 주고 나서 간간히 보름마다 한 달마다 약을 가지러 오시는데 생각보다 잘 버틴다고 생각했는데, 또 며칠 전에 오셔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한 달치 약을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사람에게 쓰는 약이지만 너무 좋은 약인 건 알고 있는데 강아지에게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싶어서 사물탕이라는 처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강아지가 먹고 있는 한약재는 사물탕이라는 혈을 넣어주는 처방에다가 또 다른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처방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 양방에서는 혈액을 얘기할 때 빈혈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혈액 자체가 부족하다, 그 물질에 대해서만 집중하잖아요. 한방에서는 물질뿐만 아니라 기능까지 같이 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얘기하는 혈허라는 건 혈액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그 혈액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혈액의 기능은 잘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영양소를 채워주고 노폐물을 빼내주고, 또 몸에 일정한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방에서 얘기하는 물질 자체가 없을 때에 그때 병증이 있고, 물질은 있는데 기능을 하지 못할 때의 병증이 있고, 둘 다 없을 때의 기능도 있겠죠. 그러니까 혈만 넣어준다고 해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혈이 움직일 수 있게 기운이라는 게 또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혈을 넣어주며 기를 올려주는 것도 같이 들어가야 효과가 더 제대로 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는 지금 둘 다를 먹고 있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감사히도 잘 버티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버티면 얼마나 좋을까. 그 보호자들의 너무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염원 때문에라도 저도 며칠 동안 계속 다시 한번 책을 보게 되고, 강아지에게도 이렇게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좀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사물탕은 한방에서 한약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첫 번째로 외우게 되는 처방일 겁니다. 그리고 이 처방을 모르면 다른 한약을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으로 치자면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거예요. 간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의 역할이나 맛을 모르면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 없잖아요. 물론 뭐 오이에 고추장 찍어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고추장의 제대로의 기능과 맛을 안다면 너무나 많은 음식들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사물탕은 그 기능만 잘 안다면, 그리고 그 기능을 제대로 안다면 수만 가지 처방이 될 수 있는 기초 처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요것만으로 뭔가가 되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처방의 기본이 되는 건 확실하고요.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쌍화탕이나 십전대보탕에도 사물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물탕이 들어가 있는 처방은 약간 뻥을 치자면 100가지가 넘을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나 다양하게 운영되는 처방이고 잘 알면 좋으실 만한 처방이기 때문에, 또 사물탕 자체를 한약국이나 약국에서 과립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 통해서 내가 혈액에 관한, 혈액이 부족하든지 혹은 혈액 기능이 부족한 어떤 질환 때문에 힘드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양방에서는 철분제를 먹는 거, 혹은 빈혈이 너무 심하시면 수혈을 받는 그 정도지만 또 기능에 대해서도 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물탕에 들어가는 약재는 간단합니다. 당귀, 청궁, 백작약, 숙지황이고요. 당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통은 당귀신이라고 하고 꼬리 부분, 가지 부분은 당귀미라고 합니다. 당귀신은 혈이 생기게 하는데도 효과가 좋고, 당귀미는 활혈이라고 해서 혈이 움직이는데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처방에서는 당귀신만 쓰는 경우도, 당귀미만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귀고요. 당귀는 혈이 생기게 하고 혈이 잘 움직이게 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또 노인성 변비, 혈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변비의 윤장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적혈구 생성을 왕성하게 하고 관상동맥 혈류량을 촉진시켜서 항염증이나 진통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청궁입니다. 청궁은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걸 복주머니에 넣어서 차량 방향제로도 사용하고 계시던데, 혈이 생기게 하는 대표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궁과 당귀는 궁귀탕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만으로도 혈이 생기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궁귀탕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다른 약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처방을 구성할 때가 더 많습니다. 청궁도 혈이 생기게 하고 또 잘 움직이게 하는데 좋습니다. 또 통증을 잡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활발히 해서 통증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기체혈호로 인한 협통이나 복통에 좋습니다. 또 두통에는 백지라는 약재와 함께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청궁은 산전, 산후에도 많이 이용되고 타박상으로 멍이 들었을 때 어혈을 풀어주는 데도 좋습니다. 백작약입니다. 그냥 작약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백작약은 만져보시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약재는 간에 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 한의학에서 간은 근육을 주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쥐가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 백작약이 많이 사용이 되고, 그래서 쌍화탕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약재가 백작약이 되기도 합니다. 백작약은 생리불순, 자궁출혈에 도움이 되고요. 역시나 청궁처럼 산전, 산후에 많이 이용되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숙지황입니다. 숙지황은 생지황을 찌고 말리고 해서 9중 9번 찌고 말리는 걸 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냥 생지황과 다르게 효과가 좀 다릅니다. 숙지황은 대표적으로 한방에서 혈을 넣어주는 약재이기 때문에 여성분들 피부가 약간 누렇거나 혹은 창백할 때 누가 봐도 쟤 좀 빈혈기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많이 이용되는 약재 중에 하나고요. 또 혈이 너무 부족하면 가슴이 뛰고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때 허혈이 뜬다라고 하는데, 그때 숙지황 많이 이용됩니다. 당귀와 함께 또 혈이 생성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부인 혈어나 어혈로 생리가 고르지 못할 때도 많이 이용됩니다. 또 몸에 음이 부족하면, 혈이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려움을 유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숙지황이라는 약재가 그런 처방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사물탕은 들어가는 약재의 구성은 많지 않지만 이 네 가지만으로도 빈혈을 개선하고 혈행을 좋게 하는 처방으로 부인병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사물탕을 현대적으로 이용하자면 혈 자체가 부족해서 나오는 증상, 예를 들어 빈혈, 어지러움, 생리불순, 이런 증상뿐만 아니고 그 기능을 하지 못해서 나오는 증상,
혈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피부가 건조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또 가려움을 유발하죠.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토피나 혹은 피부 건조증이 심하신 분에게 사물탕이 베이스로 된 다른 처방을 이용하시면 또 효과가 많이 올라옵니다. 이건 또 근본 처방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또 혈이 부족하면 심장 예민해지기가 쉽고,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잠이 잘 안 온다거나 간혈 부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로 인해 생기는 불면에도 사물탕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몸은 균형을 이루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음의 대표적인 혈이 부족해서 기운이 너무 올라가면, 즉 양이 너무 올라가면 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면이나 가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사물탕이 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죠. 제가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한약 구성이 얼마 되지 않은 처방을 소개를 해드리면 집에서 약재를 사서 끓여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시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약재와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약재는 다릅니다. 똑같은 당귀지만 의약품용은 농약이나 중금속이나 기타 다른 어떤 몸에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제약회사에서 충분히 스캐닝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고요. 어떤 가공을 하고 있고요. 또 약효가 그만큼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한약국이나 한의원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식품용은 그런 검사들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중금속이나 농약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사물탕은 된장이나 간장처럼 베이스로 이용되는 처방이다 보니까 요거만 너무 드시는 것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물탕이 너무나 좋은 처방이지만 조심해야 될 분들은, 소화기가 너무 약하신 분들은 이 자체를 흡수를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몸이 이렇게 뚱뚱하시다가 몸에 습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비습하신 분들은 사물탕을 드시면 더 몸이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양기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음만 넣어주면 몸이 더 살이 찌거나 속이 그득하고 소화력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처방이지만 혹시 내가 혈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아니면 혈이 기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시면 가까운 한약국이나 약국이나 한의원 통해서 상담하시고, 그러면 사물탕이 들어간 본인에게 맞는 체질의 다른 어떤 약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안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런 거 통해서 컨디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당연히 좋은 처방이지만 이 처방이 강아지에게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질환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강아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이 생겼기 때문에, 혹시라도 노견을 키우고 계시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싶으시면 한약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알아보시고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의 균형 잘 잡으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